네, 지금부터는 국내 시장 오늘장 전략 세워가 보는 캐치업 브리핑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그렇고 어제장 우리 증시도 보면은 이제 어떤 정치권의 헤게모니의 영향권에서 좀 나아가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적 다시 본업으로 조금 폐기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테슬라도 그렇고 구글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포인트들이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우리도 오늘 시장에서는 실적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봐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어제장에선 전력기계 쪽이 가장 강하게 훈풍이 불었습니다. 바로 HD 현대일렉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영향인데요. 그래서 전력기계 전체적으로 오름세 그리고 이 훈풍은 음식료와 조선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만 카카오 그룹은 조금 예외였죠. 카카오 그룹을 창업한 오너죠. 김범수 위원장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카카오 경영 시계가 멈췄다라는 우려 때문에 카카오부터 페이 또 게임까지 전체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이런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시 수출 쪽으로 조금은 회귀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2분기 상반기 끝자락이었죠. 그러면서 다시금 실적이 잘 나왔던 것들 위주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전력기기 쪽, 이제는 어제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 포인트들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일단 수출 지표가 잘 나오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조금은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보조금 측면에서나 조금 리스크를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측면이었는데요. 이제 시장은 이러한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보다는 현재 확실한 수치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치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전력기기 쪽에서 그 훈풍이 시작이 된 건데 먼저 HD 현대일렉트릭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죠. 매출은 40%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250%가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훨씬 더 상회한 건데요. 결국 키워드는 북미 시장 쪽의 성적표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방 수요인 AI 산업이 확장되면서 앞으로 전력기기 수요 지속적으로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건데요. 이 때문에 북미 쪽의 포션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 어제 상승폭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LS 일렉트릭도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벌써 깜짝 실적이 예상됐고 이와 더불어서 MSCI 편입 가능성까지 기정사실화되면서 어제장에서는 사실 실적이 잘 나왔었던 현대일렉트릭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재룡전기도 2023년 말 기준의 수주 잔고를 미루어 봤을 때 이번 2분기도 1분기에 이어서 잘 나올 거란 평가가 우세하고요. 다만 효성중공업은 조금 예외입니다. 2분기 컨센서스 소폭 하회할 걸로 전망되는 이유가 전력기기 부문이 아니고요. 중공업 그리고 건설 부분의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점,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력기기 쪽은 이렇게 실적이 다 나오고 나도 우리가 앞으로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산일전기 때문인데요. 이제 다음 주죠. 코스피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산일전기 1분기 매출만 봤을 때 재룡전기보다도 조금 더 높은 실적 플러스 공모가 기준으로는 무려 1조 원 정도 시총이 될 걸로 예상되면서 전력기기 안에서는 그나마 대어로 꼽히는데요. 이 부분이 산일전기가 과연 전력기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 매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활력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 수출주 또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음식료였죠. 근데 음식료의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쭉 봤을 때 라면의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라면의 수출액이 거의 3달 연속으로 1억 불을 넘겼고 이제 이번 달 20일까지 책정한 것만 7,600만 불이니까 이제 1억 고지를 앞당기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포션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중국이긴 합니다만 성장률을 봤을 때는 미국 그리고 영국의 상승폭도 조금 두드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에서 잘 팔리는 것도 팔리는 거지만 가장 크게 수익성 개선을 일으킬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판매 단가는 올라가는 반면에 원가 부담은 좀 덜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마진율이 올라갔다는 게 가장 실적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핀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때문에 삼양식품 당연히 2분기 실적 좋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롯데웰푸드도 비슷합니다. 다만 컨센서스를 조금 부합하거나 하회할 걸로 전망이 되는 기업들도 있었다라는 점. 근데 어디까지나 IBK 투자증권의 기준이라는 점까지 한번 기억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 음식료 쪽으로 한번 돌아보면요. 라면이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증권가들의 리포트를 쭉 보면 라면 다음은 빙과류라는 겁니다. 근데 라면이든 빙과류든 아무리 판매 단가가 올랐다고 해도 그 원가 자체가 좀 작은 상황에서 과연 이들의 주가, 그러니까 실적을 이끌어 갈 만한 모멘텀으로 충분할까요? 이미 또 많이 오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를 할 때 제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수출 국가를 중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지 이 투자 포인트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랑 의견 같이 나눠볼게요. 자, 전력기기와 음식료에 이어서 이제 실적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분 조선입니다. 저희가 딱 한 달 전에 조선에 대해서 또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주가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22%에서 많게는 35% 가까이 상승을 한 건데요. 결국에 조선을 배를 만들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주문량이 특히나 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슈퍼사이클 정말 왔다라는 분석이 팽배한 상황인데요. 자,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나 벌크선의 경우에는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에서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이 또 컨테이너선으로 수주를 대량 따내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LNG와 더불어서 모멘텀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줬습니다. 또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지난주였죠. 일주일 전에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조선이다라는 코멘트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석유나 가스 쪽의 개발을 더 늘린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LNG를 운반하는 운반선이 주력인 우리나라에도 또 한번 회피할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 때문에 2분기 실적 전망들도 대부분 밝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미 신고가를 경신한 거죠. 다만 어제장에선 조금 덜 올랐었던 기자재였죠. 그 가운데서 한화엔진이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할 걸로 전망이 되면서 어제장에서 무려 두 자릿수가 넘는 상승폭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조선 저희가 지난주 그리고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미 모멘텀 그리고 실적은 충분하다라면서도 조금 걸리는 게 주가가 너무 오른 건 아닌가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전망 아직도 유효할까요? 두 분의 의견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플러스 알파 이슈도 봅니다. 오늘 새벽에는 자동차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먼저 애플 좀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 애플이 이제 하반기에 AI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그 후년에는 접는 아이폰 프로젝트를 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아시아 쪽에 좀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고 왔는데요. 아직까지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보안 이슈가 민감한 애플로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LG 이노텍 오늘 실적이 나오게 되죠. 스마트폰 수요가 중국의 수요가 특히 회복되고 있고 하반기 전망까지 좋은 상황에서 스마트폰 관련주들 움직임 한번 주시해 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포르쉐는 알루미늄 좀 부족해서 생산 차질 우려된다. 선물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좋은 도움이 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GM과 테슬라의 실적이 줄줄이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
GM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브리핑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제 내연 기관 쪽으로 확실하게 포션을 넓히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 전략이 2분기 때 이미 먹혀버린 것 같습니다. 실적이든 이익 전망치든 월가의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 쪽의 사업은 좀 부진한 걸로 확인됐고 앞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하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전망이 되면서 하반기 가이던스가 좀 암울한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실망스러워서 장 중에도 주가가 좀 빠진 채 마감을 했는데 시간 외에는 무려 5% 넘게 빠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구글, 알파벳의 실적도 나왔는데요. 사실 기사들을 보면 테슬라랑 알파벳을 좀 비교하는 기사가 많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나 매출이 다 잘 나온 반면에 테슬라는 좀 지고 있다. 고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AI 쪽이다라는 시선이 팽배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런 뉴스들 바탕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두 분과 의견 정리하러 가보시죠. 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비도 좀 많이 오고 참 암울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간밤에 M7 실적을 확인하면서 좀 분위기 반전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드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제 진짜 오랜만에 음식료가 실적을 모멘텀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쭉 분석을 해보면서 좀 고민이 됐던 건요. 결국에 라면이 잘 팔려서 간 영향이 가장 큰 걸로 파악이 되는데 라면이든 빙과든 그게 도대체 얼마야? 봤을 때는 그리 비싼 건 아니잖아요. 뭐 자동차나 반도체에 비해서. 근데 그렇게 치면은 만두 굉장히 잘 팔리잖아요. 근데 그 잘 팔리는 CJ 제일제당은 안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네.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업종들로 좀 몰리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도 있고 뭐 음식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그 판매량,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음식료 산업 자체가 뭐 사실 성장주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음식료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 이제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고령화 진행 중이죠. 그리고 저출산도 현재 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음식료 산업이 한 90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산업으로 보게 되면은 글로벌적으로 한 9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고령화라던가 이 저출산 자체는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수출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출 쪽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기업들의 어떤 이제 퍼포먼스가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기업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네. 뭐 삼양식품이라던가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이 삼양식품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수출 비중은 70%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리온이라던가 뭐 CJ 제일제당도 뭐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상대적으로는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일단 삼양식품이 그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기도 하고요. 다만 전체적인 키 맞추기는 좀 있을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지금 최근에 좀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게 22년이죠. 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2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곡물 가격 굉장히 가파르게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원자재 가격 자체가 좀 하락이 되고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실적상으로 좀 반영
반영이 될 걸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걸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최근에 김이 이제 뭐 검은 반도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김의 판매량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CJ제일제당을 포함해서 김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김에 대한 어떤 판매 가격 자체를 굉장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김뿐만이 아니라 CJ제일제당은 뭐 올리브유라던가 참기름이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음식료 그 전반적으로 이 판매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지금 최근에 뭐 고물가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가 올라가고 큐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플러스로 뭐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 그러니까 시의 하락이 좀 같이 함께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료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대표님의 포인트는 뭐 어떤 제품이다라기보다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반면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질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이 보면 좋을까요? 네, 방금도 계속 언급을 드렸었다시피 CJ제일제당을 제일제당으로. 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CJ제일제당도 좀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비비고 팔잖아요. 네, 맞아요. 만두 좋아하시나요? 저 주준 아닙니다. 예. 불닭보다는 만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만두 말씀하셨다시피 비비고의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고요. 점유율이 거의 2019년,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4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주 쪽에서는 거의 사업자 1위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물가 부담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이제 글로벌적으로 외식을 좀 줄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외식이 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면에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비고 만두 이런 것들 좀 많이 이제 사 먹고 있는 그런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내외 곡물 투입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수혜를 가장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이 CJ제일제당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곡물을 매입하고 있는 그런 규모 자체를 크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쪽은 마진, 이에 대한 종목은 CJ제일제당이었는데 우리 변영인 대표님 좀 네.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양식품을 골라주신 거 보니까 왠지 라면일 것 같은데. 불닭 혹시 드셔보셨어요? 저는 불닭을 안 좋아합니다. 안 저는 좀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매워서요? 그냥 라면이 저는 더 좋더라고요. 국물 네네. 네, 쥐죠. 예, 예. 우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단기적이나 좀 더 장기적이냐 지금 뭐 챌린지 열풍이 사실 이 판매량을 좀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좀 작용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불닭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위 아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캡사이신 함량이 좀 높았기 때문에 뭐 리콜 이슈라든가 판매를 좀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노이즈 이슈가 좀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던 부분들 일부는 좀 해제가 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의 어떤 이 주가 상승력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라면이 그나마 이 글로벌 판매량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추가적인 어떤 이 확장성들을 이어갈 수 있는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측면들은 최근 수출 데이터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판매량들 지난 과거의 경우에는 3%대 성장률을 보였다가 2023년도 이후에 3년간 이 성장률은 한 5%대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한 7%대 성장률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올해 갑자기 성장했던 부분들이 라면 제품들이 더 많이 팔릴 것이다라고 좀 단정하기보다는 네. 사실 뭐 챌린지 열풍이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판매량을 좀 더 급속도로 좀 높인 그렇죠. 계기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여기 또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이랑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월간 단위에서에 대한 라면 판매량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는데 네. 라면 수출량을 우리가 좀 불닭면을 좀 제외하더라도 전통적인 우리가 뭐 흔히 끓여 먹는 라면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매량들은 계속해서 그 판매량들이 좀 증가되고 있다는 측면들을 고려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 뭐 대폭의 마진을 좀 가져가는 효과들은 좀 미비한데 최근에 이익률이 한 20%대까지 상향됐던 부분들은 환율 여파도 좀 더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지는 않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어떤 실적의 어떤 성장 우상향은 좀 예측이 된다라고 좀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좀 길게 갈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삼양식품의 급속도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플러스 알파 MSCI 지수 편입 기대감까지 보신다는 점에서 삼양식품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조선주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조선은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했었던 뭐랄까요, 그 대선 리스크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 여기다가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뭐 말씀 마진이라고 해주셨는데 조선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옥석은 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여전히 대장은 한국조선해양이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뭐 조선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조금 그동안 과거에 몇 년 동안에는 굉장히 좀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는 하는데 뭐 딱히 실적의 반영이 그렇게 크게 빨리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 헤비테일 산업이기도 하고요.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향 자체를 조금 차분하게 천천히 가져가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뭐 수주라던가 실적상의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신조선가 지수도 계속 가파르게 좀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에도 이제 거의 역대 최고치가 2008년에,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빅사이클이 왔던 시기라고 하면 2008년도를 또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그 기록을 했었던 신조선가 지수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지수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트럼프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인 게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어떤 갈등 측면에서의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좀 네.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통상법 301조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제정이 된 지는 한 1970년대 굉장히 오래된 법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조선 쪽에서는 뭐 활용이 되지 않다가 트럼프 정부 때 1차 트럼프 정부 때 딱 들어서면서 그때 한번 다시 이제 좀 시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 보호주의가 이제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미국의 노조 5개 노조가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 좀 불공정 그걸 하고 있다라고 조선 관련해서 해운사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해줘라라고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관련해서 또 통상법 관련한 또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처럼.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거의 상반기 만에 올해 목표하고 있는 수주치를 다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수주를 또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앞으로 이제 더 그 고부가 선이죠. 좀 비싸게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선들을 굉장히 또 이제는 골라받을 수 있을 만한 공급자 우위에 있는 지금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이런 추세 자체는 연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 꼽아주실 줄 알았는데 HD 현대중공업을 네. 하필 그러네. 네, 맞습니다. HD 그룹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현대도 꼽아주시고.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조선 안에서도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네. 제가 고부가선 얘기를 드렸었는데, 고부가선. 이제 암모니아선 관련해서는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암모니아선이 일단은 고부가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제 수요 증가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 게 이제 네. 한국 조선 산업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력 선종이 이제 컨테이너선인데 지금 이렇게 수주를 많이 받아놨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겠냐, 이게 또 우려 사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LPG선이나 암모니아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과점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도 좀 긍정적인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LPG선 그 19척 정도 수주를 하면서 가장 많이 수주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군 함정 MRO 사업에도 좀 진출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네,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 조선주를 꼽아주셨는데 조선주 주가가 좀 너무 오르지 않았나 싶거든요. 기자재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조선일까요? 사실은 조선주가 뭐 주가 좀 크게 올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왜냐면 2008년도와 최근의 슈퍼사이클은 좀 결이 좀 다르지 않나. 이제 네. 당시는 저가 수주가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던 측면들. 이익성 개선 관점에서는
올해가 수익성 지표가 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아, 다만 좀 주가가 이 조선주보다 덜 반영됐던 측면은 조선 기자재 업종인데 1분기 실적 대비해서 2분기가 더 양호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는 하반기 실적 기대감들은 더 커질 수 있는 파트가 아마 지금 조선 기자재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앞서서 말씀을 좀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선 기자재 종목 중에서 하나엔진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이 저속 엔진 시장 글로벌 2위의 기업입니다. 여기서는 뭐 국내를 좀 비롯해서 중국까지 다양한 고객사를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 어떤 조선 수주전에서 한국이 중국에 이어서 뭐 2위에 뭐 기록했다. 그래서 최근에 수주 잔고가 좀 소폭 좀 감소됐다. 뭐 이런 어떤 이슈들도 좀 있지만 사실 한화엔진의 이 장점은 한국과 중국의 어떤 이 수주 영향을 좀 받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32대의 엔진 인도량을 보면 한국보다 중국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 안정적인 어떤 실적 베이스가 하반기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연간 실적에서는 사상 첫 1조 클럽의 달성이 좀 유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표들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가 탄력도 측면에서 역시 기자재 쪽을 더 보자라고 주셨고요. 또 이쪽에는 또 조선입니다. 입맛대로 또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